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매주 대표이사 박정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를 진행할 주제는 IoT 기반의 어떤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의 어떤 메인 주제라고 하면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제품을 기획할 때 필요한 어떤 사항들,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형태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어떤 기업들이 있다라고 하면 전통적인 어떤 제품들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로 어떤 형태로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강의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먼저 왜 지금 이렇게 디지털 헬스케어 쪽을 진입하는 게 굉장히 좋은지에 대해 설명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제품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돈이라는 게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죠? 자금이 받쳐져야 되는데, 근래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펀드가 굉장히 큰 펀드들이 대규모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수요 상황이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제품이 만들어지더라도 마켓에서 요구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들 때문에 비대면이나 원격 의료, 그리고 언택트 등등에 의해서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제품들에 대한 수요나 요구 사항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는 상황이 굉장히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만 있고 제품의 개발 능력들만 있는 어떤 회사나 조직이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굉장히 좋은 시점이 바로 지금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언택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환자나 아니면 일반인 또는 굉장히 위험한 환자들이 어떤 대중들이나 사회에 노출을 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심텀이 있을 때 자기의 어떤 문제가 있는 어떤 부분들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산업은 굉장히 지금 현재 각광을 받는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제 아이디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당연히 있다라고 하면 좋은 제품이 당연히 나오겠죠. 당연히 이제 좋은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구현할 수 있는 엔지니어나 기술 기반이 있다라는 가정하에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제품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굉장히 좋은 회사, 대단한 회사로 성장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좋은 아이디어는 뭐냐? 결국 좋은 아이디어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아이디어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고, 좋은 아이디어도 안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데, 이거를 굉장히 명확하게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정의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국 어떤 사용자나 커스터머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무언가를 만드는 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겠죠. 그리고 이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프로토타입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사용자들과 피드백을 계속하면서 피보팅을 하는 것들도 일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측면에서 좋은 아이디어는 뭐냐? 그럼 당연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좋은 제품과 서비스가 나오겠죠. 여기서 보면 결국은 좋은 아이디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웨어러블 형태의 어떤 단말기를 이용을 해서 어떤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디바이스, 그리고 어떤 통신 기능이 결합된 이 세 가지의 어떤 기능들이, 여기 보시면 와이어리스, 그리고 스마트, 그리고 웨어러블, 이 어떤 이슈의 테마를 같이 한꺼번에 묶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현재 IT 기술들이 굉장히 발달했고, 통신 기술들도 마찬가지로 발달했고,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도 어마어마하게 발달을 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적절히 섞을 수 있는 아이디어만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또한 이런 것들을 할 때 현재 마켓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아이디어를 어디서 갖고 올 수 있냐? 바로 이겁니다. 현재 의료업계에서 인력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2030년 기준으로 1,800만 명 정도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국, 미국, 인도, 중국, 일본 할 거 없이 글로벌적으로 이 의료 인력들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들은 당연히 쉽습니다. 예, 이런 의료계 종사자들을 많이 키워서 많이 배출하고 많이 배출된 인력들을 고용을 하면 되죠. 그러면 해결됩니다. 하지만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 시간도 많이 들고.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기회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비대면 형태의 어떤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면 굳이 병원이 아닌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진료 행위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디지털 헬스케어의 아이디어의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놓고 보면 결국은 과거에는 한정된 어떤 장소, 결국 뭐 병원이 되겠죠. 병원 내부에서 고정된 환경에서 어떤 진료 서비스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IT 기술이 발달하고 단말기들이 굉장히 소형화되고 그리고 원격 의료 시장이 발전을 하고 관련 법도 개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나 미래에는 이렇게 병원 내부가 아닌 어, 언제 어디서든 환경에 상관없이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되는 게 근래의 트렌드고 이게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 어, 이게 뭐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에서 뭐 하고 있는 어떤 심전도 쪽만 놓고 보게 되면 기존에는 이렇게 뭐 환자 감시 장치라든지 뭐 홀터 그리고 뭐 건강 검진할 때 받는 진단 심전도 또는 수술할 때 사용하는 이런 뭐 ICD 장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근래에 뭐 보게 되면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시계도 나오고 있고 패치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심전도만 놓고 봐더라도 이렇게 패러다임이 디지털 헬스케어 형태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병원에서만 하던 것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심전도도 또 뭐 많이 측정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심전도만 해도 변화가 되고 있다. 근데 다른 형태의 어떤 바이탈 사인이나 의료기기 쪽도 이렇게 충분히 변화가 되고 있으니까 기회 요소가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켓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마켓 트렌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의료기기 산업과 그리고 기존의 IT 회사들이 융합을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계가 거의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디지털 헬스케어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자금도 굉장히 풍부해지고 여러 플레이어들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제품으로 승부를 걸고 있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언택트 관련해가지고 시장 규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장 규모는 대략 2021년 기준으로 해서 412억 달러,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비대면 의료기 시장의 이슈를 잠깐 한번 살펴보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15년도에 벌써 비대면 진료 환자가 1억 5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격 진료를 공적 의료보험 대상에까지 이제 포함을 하고 있죠. 일본도 기본적으로 뭐 의료보험까지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인도네시아 마찬가지죠. 근데 국내만 조금 더 미진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의협이랑 이런 반대에 부딪혀서 현재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뭐 올 하반기 내년 정도 되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서 뭔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고 뭐 저는 일부는 좀 듣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디지털 헬스케어적인 측면에서 포지셔닝을 어떤 형태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어떤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병원의 내원에서부터 퇴원할 때까지 의료 장비들이 어떤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디지털 헬스케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는 디텍션이랑 스크리닝 쪽, 그리고 모바일 모니터링 쪽이 디지털 헬스케어 측면에서는 가장 큰 화두가 될 수 있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료 환경 자체가 병원 내부가 아니고 병원 외부에서 자유롭게 측정할 수 있는 게 디지털 헬스케어의 화두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제일 바깥 라인 쪽이 집중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죠? 그리고 현재 보게 되면 이제 IT나 이런 서비스 쪽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예전에는 병원 내부의 어떤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IT나 서비스 플랫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런 병원 바깥에 있는 데이터와 병원 내부의 데이터가 결합된 형태의 서비스와 플랫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디지털 헬스케어의 또 하나의 테마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구체적인 예를 보면 퍼스널 헬스 레코드라는 PHR 같은 것들이 이런 어떤 부류에 속한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의 플레이어들을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봤습니다. 원격 의료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의 원격 의료 같은 경우에는 원격 진료 서비스와 원격 모니터링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원격 진료 서비스 같은 경우는 유명한 회사가 있죠. 미국의 텔레닥 같은 회사. 이런 회사들이 움직이고 있고 원격 모니터링도 바이오트로닉이나 하웨이 같은 회사에서 원격 모니터링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쪽으로 좀 넘어와 보게 되면 라인이나 메디히어 등등 회사가 원격 진료 관련된 플랫폼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화상을 통해서 상담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규제가 완전 풀어진 건 아니고 임시적으로 이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일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격 모니터링 플랫폼을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 매주를 포함해서 휴이노, 웰리시스, 시어스 같은 업체들이 대표적으로 원격 모니터링 플랫폼을 구축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약간 연하게 표시된 파란색 보게 되면 이거는 전반적으로 진료 행위가 이루어질 때 문진을 하고 다음과 같은 이런 화살표 시퀀스를 통해서 전문의들이 어떤 상담을 하고 공고를 하고 치료를 하고 호전이 됐으면 이렇게 다시 호전된 결과들을 피드백을 하고 하는데 이 특정 프로세스에서 하나의 영역들로 포커스를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데이터 관리 소프트웨어 쪽으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병력이랑 진료 기록을 기반으로 하는데 GS케어 같은 업체들이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인공지능 의료기기입니다. 해외의 사례를 보게 되면 지멘스나 존슨앤존슨, GE 같은 업체에서 인공지능이 개발된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쪽이 되는데 주로 이제 전송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분석하는 쪽.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쪽을 보게 되면 영상 쪽입니다. 영상 쪽으로 하는 어떤 인공지능 업체 잘 아시겠지만 뷰노, 루니 이런 업체들이 있겠죠.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라이프 시멘틱스, 룸 같은 업체들은 종합 건강관리 서비스 쪽으로 해서 특화돼서 좀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거는 이제 전문의의 권고 사항에 따라 디지털 치료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얼마나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는지 상담 서비스 같은 경우로 해서 이런 특화된 종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마켓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런 진료 시퀀스를 기반으로 해서 특화된 어떤 영역들을 아이템 형태로만 잡게 되면 충분히 마켓에서 승산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아이디어가 있고 마켓에 대한 어떤 정보에 대한 이해만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어떤 제품 개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다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자금도 풍부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제품은 어떤 형태로 들어가야 되느냐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료기기라는 것은 의료기기의 특성상 생체 신호를 기반으로 뭔가 제품들을 만듭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바이탈 사인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과 같은 형태의 통신 기능이 결합된 웨어러블 형태의 어떤 제품 등대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웨어러블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이유는 기존에는 병원 안에서 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웨어러블이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병원 바깥의 환경에 있기 때문에 병원 바깥의 환경에서 진료나 어떤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 사용자가 손쉽게 들고 다니는
들고 다니거나 착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웨어러블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웨어러블 형태의 장비에서 여러 가지 생체 신호를 기반으로 해서 진단할 수 있는 파라미터를 좀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각각의 어떤 진단 파라미터들이 하나의 의료기기 아이템들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을 딱 선정을 하고 디바이스 단말기를 만들거나 또는 전통적인 어떤 디바이스 단말기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 나오는 진단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하나의 어떤 프로덕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웨어러블은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죠. 뭐 시계 타입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 형태의 타입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듯이 웨어러블은 병원 바깥의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웨어러블의 가치가 증가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비단 이제 제가 조금 더 이런 전통적인 웨어러블에서 조금 의료 쪽으로 좀 깊이 들어가게 되면 심장 관련된 쪽 웨어러블만 보게 되면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패치 형태의 타입, 그리고 스트랩 형태의 타입, 그리고 티셔츠 형태의 웨어러블, 뭐 스마트웨어 형태의 타입 세 가지가 있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패치 타입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아이템을 선정하고 프로덕트를 만들 때는 이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비단 이제 카디악 쪽이 아니고 다른 쪽 어떤 파라미터를 측정하는 데에도 이와 같은 형태의 형태적인 구분으로 나눌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형태적인 구분이랑 그리고 진단 파라미터의 구분 두 가지를 결합을 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프로덕트 라인업을 구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카디악 쪽 패치 쪽만 한번 깊숙이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페인 포인트들이 있죠. 전통적으로 이제 여기 보게 되면 병원에 와서 약간 심장 쪽에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홀터를 붙여두고 집에 가서 측정해 오게 합니다. 근데 되게 불편하죠, 그죠? 그래서 미국의 아이리듬 같은 회사들은 이렇게 조그마한 패치를 이용해서 심장 관련된 부분들을 모니터링하고 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근래에는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에 실시간 통신 기능을 붙여서 클라우드로 데이터가 외부에서 전송이 되고 의료진은 바로바로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모바일 카디악 텔레메트리 쪽 리얼타임 진단 기능이 들어간 모바일 카디악 텔레메트리 시장도 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 밑에 있는 이상한 코드들을 적어놨는데 의료 장비이다 보니까 병원에서는 병원의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CPT 코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의료보험 수가 코드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E자로 시작되는 E6544, 6546, 뭐 6545 등등의 어떤 코드 체계를 따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품을 설계를 하고 갈 때 이 보험 수가 코드 모델까지도 염두를 해두고 진행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말기뿐만 아니고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플랫폼까지 구축을 해야지만 근래의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플랫폼 트렌드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게 핵심이고요. 이거는 뭐 잠깐 저희 제품의 형태를 그냥 간략하게만 보게 되면 이런 몸에 붙일 수 있는 하드웨어 단말기 스마트 패치가 있고, 데이터는 이런 스마트폰으로 전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스마트폰에서 클라우드로 전송을 하고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와서 의료진은 관제 소프트웨어처럼 여러 명의 환자들을 이렇게 모니터링하거나 또는 일반인 여러 명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이제 의료기기이다 보니까 식약처나 한국의 식약처나 미국 같은 경우 뭐 FDA 관련해서 이런 의료기 인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뭐 임상 같은 경우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의료기기도 제약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근래의 트렌드인 AI 알고리즘도 당연히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거일 수도 있고 조금 불행인 것일 수도 있는데, 다행인 거는 의료기기는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레귤레이션인데 RA 쪽 인력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기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스타트업 만들기 위해서는 RA 쪽 레귤레이션 관련된 인력들을 뽑아라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레귤레이션은 제품이 기획되고
설계된 단계에서 들어가야지 개발하고 다 끝난 단계에서 규격을 적용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아이템을 선정하면 관련 규격들을 어디까지 끌고 갈지 여러 가지 규격들이 있습니다. 기능별로 해서 다 모든 것들이 규격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글로벌 IT 기업 뭐 삼성도 그렇고 뭐 구글 그리고 뭐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등의 거대 기업들도 이 레귤레이션 때문에 제품의 출시 일정이 늦어진다는 말씀 먼저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스타트업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서 이제 아이디어가 있으면 마켓을 한번 분석을 해보고 이 마켓까지도 되어 있으면 실제로 이제 제품 개발 기획 단계까지 가서 규격까지 검토해서 하면 제품을 만들어질 겁니다. 시장상이 굉장히 좋다고 그랬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실행 단계 옮게 되는데 실행 단계는 실제적으로 기존에 있던 리더 플레이어들이 있다라고 하면 따라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마켓에서 어떤 특정 비즈니스 모델을 하나를 잘 선정하시면 실제 실행 단계 옮기는 것은 그렇게 문제는 없습니다. 정말 근사하고 제대로 된 디지털 헬스케어 장비나 플랫폼을 구축을 했다라고 하면 실행 단계에서는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만 하나를 만들게 되면 크게 문제없이 시장에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그 이유는 여기 보시면 플레이어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니까 기존에 있던 플레이어들이 빨리빨리 디지털 헬스케어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그냥 M&A를 해버립니다. 여기 보시면 프리벤티스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사이언티픽의 12억 달러 정도의 M&A가 됐죠. 보스턴 사이언티픽은 ICD 같은 것들을 만드는 회사들인데 기본적으로 원격 모니터링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바로 M&A를 통해서 접근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예. 그리고 전략적인 투자로 대략 한 1,6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뭐 필립스도 원격 모니터링을 들어가기 위해서 아예 그냥 바이오텔레메트리라는 회사를 M&A를 했었어요. 진행을 합니다. 이와 같이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리더 플레이어들은 M&A를 통해서 움직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M&A를 되는 바람에 플레이어들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따라서 스타트업들에서는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환경들이 구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엑싯도 굉장히 편하게 가능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실행을 옮기기 위해서 제가 사업 모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결국은 데이터입니다. 진단 파라미터를 이용한 데이터인데 기존에는 병원 내에서 발생한 데이터, 병원 외에서 발생된 데이터를 구분해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진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뭐 의료 빅데이터를 사용하고 정밀의료 분석을 한다라는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뭐 국내에는 뭐 비트컴퓨터나 뭐 유비케어 같은 회사들이 대표적인 회사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제약회사들도 뭐 질병을 예측하기 위해서 뭐 AI를 이용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실제로는 근래에는 어떤 웨어러블 장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병원 외에서도 많은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원 내, 병원 외 구분을 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형태의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해서 사업 모델을 명확하게 픽스만 시킨다라고 하면 실행 단계에 옮기는 것은 굉장히 그렇게 어렵지 않게 준비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보험사인데요. 보험회사들이 어마어마한 디지털 헬스케어 펀드를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건 사업 모델의 예시가 되겠는데 기존의 보험사들은 보험 상품들을 뭐 많이 만들어서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지금은 보험 상품들에서 마이너스 수익이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병원에 가서 실비보험 형태로 해서 청구를 많이 하게 돼 있죠. 그렇더라면 이게 뭐겠습니까? 실비보험을 많이 돈을 안 청구하게 하게끔 하는 방법은 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의료기기 단말기들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병원을 좀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보험사에는 그냥 수익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지급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보험료를 지급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만들게 된다라고 하면 실행 단계에서는 굉장히 쉽게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사업 모델을 기반으로 실행을 하게 되면
충분히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의료기 관련된 규제 이런 규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나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국내에서도 다행스럽게도 데이터 3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어떤 사용 방법들이 규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제품을 설계를 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검토 후에 그래도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규제 샌드박스나 규제 자유 특구를 통해서 충분히 또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이 정부에서 마련해져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저희 회사가 같은 경우에는 규제 샌드박스보다는 규제 자유 특구를 통해서 실정을 하고 임시허가를 통해서 진입하는 방법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병원 그리고 보험사 그리고 의사 환자들이 이제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서는 순환 구조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결국 이제 의료기기 단말기는 의료 행위에 진료 행위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규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제들은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충분히 제도적인 혁신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 자유 특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정부의 명확한 정책이나 규제만 있다라고 하면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업체들이나 아니면 진입하는 스타트업들도 명확하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신뢰의 문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제 자유 특구를 통해서 움직이는데 이런 특구법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구법을 통해서 충분히 움직일 수도 있고 저희 회사가 뭐 진행하고 있지 않는 규제 자유 특구가 아닌 규제 샌드박스도 이런 부분들을 컨설팅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충분히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무튼 제가 여러 가지로 해서 뭐 미흡 하나만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 상황은 굉장히 좋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하기 위해는 가장 최적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관련된 제품을 기획하고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서 녹이게 되면 시장 상황이 펀드 상황도 굉장히 좋습니다. 펀딩도 수월하게 할 수 있고 디테일하게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도 적당한 비즈니스 모델만 명확하게 구분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화이팅 하시고요. 스타트업을 하는 회사나 또는 기존의 어떤 IT 쪽에 계시는 회사들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군으로 전환을 하는 업체에서도 충분히 도움되는 강의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이상으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들은 제 메일로 메일을 주시면 제가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